네, 안녕하세요. 지니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메타버스 카메라 모드 관련주인 MC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린이 시절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하는 회사라는 거야?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한 영상이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MC넥스는 2021년 1월 11일 기준으로 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23만 6천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9,256억 원이고 52주 최고가는 66,5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97%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역은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 2020년도 11월 10일에 갤럭시 품질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네요. 연결 대상 회사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있고 미상장 회사입니다. 상호명은 밑에 있으니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사업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는 코스피에 전기전자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섹터는 헬스셋입니다. 액면가는 500원이고 유동 비율은 70.56%입니다. 주요 주주는 민도군 외 6인이 28.16%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1.28%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카메라 솔루션, 오토모티브, 액추에이터 등 IoT, VR, IR 등등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공시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포이드 줌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CES에서 자율주행 분야 핵심 기술로 ADAS에 적용해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인 다양한 센싱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 VR, 핸스셋에 적용되는 카메라와 센싱 기술을 접종하여 3D 영상 구현 및 모션을 인식하는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구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 81.9%, 자동차용이 16.94%,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제품인 걸로 보이네요. 20년도까지 연구개발 비용인데 매출액의 3%에서 한 4%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넥스는 현재 인력이 463명인데 연구원이 286명입니다. 대략 65% 정도가 연구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VR 등을 하는 것 같아서 연구 인력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분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 부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실적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며 본사는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19년도보다 20년도가 증가를 하였고 21년도는 3분기만 보여지고 있어서 저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을 보도록 할 건데 자동차용 부품은 88.47%로 휴대폰용 부품에 비해 자동차용 부품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 능력 자체가 아직 휴대폰용 부품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3분기 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출 실적 3년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은 매우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동차용도 20년도에 비해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 총계는 3년 중에 21년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년도보다 21년도에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많이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을 보도록 할 건데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은 회사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와 재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CF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네요. 3분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보다 자본이 많은 회사이고 자본금은 89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익잉여금은 2천억 정도 되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자산은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는데 재고 자산은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당좌 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보다는 많이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유동 자산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이 매우 많은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비유동 부채보다는 유동 부채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 건데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매출액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조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99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는 570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6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10억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10억 정도 됩니다. 즉 올해보다 작년이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에 이제 301% 정도가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8%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올해 투자를 비슷하게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전년 대비 40.6%로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금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만 보도록 할 건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좀 비슷한 것 같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 같은 부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기 차입금 증가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회사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배당금 지급이 똑같죠? 똑같은 걸로 보여지고요. 증가율 5년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작년도 마이너스긴 했는데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도 마이너스긴 했는데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조금 덜 마이너스였다. 이 정도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총 자산율은 그래도 증가를 하였네요. 그리고 유동 자산 같은 경우가 20년도보다 21년도에 많이 상승을 하였으니 같이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 실적 컨센서스 5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19년도 같죠? 19년도 같은데 22년도에는 19년도보다 매출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나 21년도보다는 많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ER, BBR 같이 잘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상승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후 EBITDA 같은 경우도 11.96에서 6.05까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순부채 비율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는 조금 아쉬웠으나 22년도에 매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개인 투자 공부하면서 내용 정리된 거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투자하실 때 편안하게 간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기업 분석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고려하여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